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버드80 프로를 살펴보시죠. 오늘은 이 기기의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기기를 켜면 저와 거의 동일한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혹은 제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쇼미 하이퍼 OS 화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어 선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은 현재 위치한 지역의 언어를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선택되어 있는데 영국식 영어로 되어 있네요. 제발요. 저는 영국식이 아닌 다른 걸 선호하는데 미국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아직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제가 사는 곳인 폴란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자신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유럽연합, 즉 EU에 속한 지역 중 하나로요. 이게 완전히 근거 없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만약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지역을 선택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폴란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곧 설명드릴게요. 일단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됐네요. 그 이유는요. 유럽연합은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 때도 보통 기업보다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미국은요, 기업에 더 유리하게 정책을 만들고 소비자들은 무시하죠? 맞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바로 상품이자 실제로 기업에 돈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 돈을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죠. 우린 이런 대기업의 세금을 못 거두니 신경 안 쓰는 거죠. 물론 이 논리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업들이 우리를 등쳐먹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요. 혹시라도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꽤 괜찮은 상황이죠. 이유가 어떤 법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요. 유럽연합을 예로 들면 그 기업은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아예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당신이 실제로는 미국에 있지만 폴란드에서 온 것처럼 선택한다면요. 아마도 미래에는 어떤 법이 생겨서 기업이 뭔가를 강제로 해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구글이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 감시를 강화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소름 끼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본질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이니까요. 구글은 기본적으로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의 모든 서드파티 앱 설치를 차단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구글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는 한 말이죠. 정말 멋지네요. 그래서 미래에는 EU가 구글을 제대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구글은 유럽 연합 지역에서만 이 변경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현할 수도 미국에 산다고 해도 이런 변경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가능성은 아주 적으니까 실제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유럽연합이 구글에 다시 연락을 취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에는 사용자 동의서의 약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 아무도 제대로 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용자 동의서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읽고 동의합니다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물론이죠. 다 읽었으니까요.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설정하기. 그래서 다른 기기에서 이런 팝업이 뜰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걸 선택하고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과 데이터를 이 기기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번호 맞추기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구글이 자주 하는 방식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건 꽤 별로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백업 복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화 기록이나 기타 정보, 구글 계정, 사진 등 여러 가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옮겨진다고 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미 구글이 클라우드로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글은 그걸로 수익을 내고 AI를 학습시키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클라우드에 있는 것에 접근하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설치한 앱들은 아예 옮겨지지도 않으니 사실상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예전에 있었던 앱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면 이제는 그런 앱들도 무시됩니다. 샤오미 자체적으로도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건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 끔찍한 쓰레기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지거든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선택 사항이라 건너뛰겠습니다.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 앱 데이터 복원, 업데이트, 시간 자동 설정 등을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설정 가능합니다. 설정해서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니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화면 잠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인 화면 잠금에서는 핀, 패턴, 비밀번호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은 둘 다 생체 인식 방식입니다. 하지만 생체 인식은 항상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나 둘 다 사용하려면 반드시 화면 잠금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체 인식이 작은 흠집이나 얼굴 손가락에 뭔가 묻었다고 해서 기기를 잠금 해제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핀 패턴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입력만 하면 바로 기기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또는 아예 기기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블릿에서는 휴대폰보다 잠금 해제를 하지 않아도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블릿은 주로 집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태블릿이 가족 누구나 집에서 집어들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미디어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 잠금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기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업무에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패턴 같은 화면 잠금 방식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그렇게 선택할 예정이에요. 샤오미는 사용자들이 별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당연하죠. 물이 젖는다는 소리예요. 진짜 농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빨리 다음 단계로 넘겨줘요, 제발. 됐네요. 이제 이걸 2번 입력해서 확인할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설정되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이제 여기 구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만약 프라이버시나 보안 같은 거에 신경 안 쓰신다면 그냥 이 페이지 넘어갈 때까지 앞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여기에는 위치, 스캐닝,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및 앱 설치 같은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항목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완전히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치 사용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앱과 서비스가 위치 권한을 통해 기기의 위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위치 정보 자체를 사용하는 거죠. 참고로 정확도는 와이파이나 GPS를 이용해서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끄면 이제 내 기기가 오프라인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추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걸 끄면 자동으로 스캔 허용도 같이 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허위 메시지가 아닙니다. 즉 앱과 서비스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언제든지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주변 기기를 스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이걸 끄면 애플리케이션이 스캔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뿐입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지금 스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그들이 실제로 스캔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요? 와이파이 신호와 블루투스를 꺼놨는데 어떻게 스캔을 할 수 있죠? 제 생각이 맞다면 기본적으로 애플이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 기기에도 당연히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있지만 예를 들어 와이파이를 끄려고 해도 실제로 완전히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연결이 끊기고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완전히 꺼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글은 다른 방식으로 이걸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꺼진 것처럼 보여주기만 할 뿐이고 그래서 사용자는 꺼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메시지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글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스캔하는 것만 막을 뿐이죠. 맞나요? 실제로는 이 경우 다른 기기들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가진 당신의 기기를 스캔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면 기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 있는 앱들은 이미 꺼져 있는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기기들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기기를 스캔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 기기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어떤 기업이 어떻게 분류하든 간에 사용자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기기이고 이 기기에서 나오는 건 뭐든지 제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어떤 종류의 킬로비트든 아니면 가장 미세한 양의 데이터라도 전부 제 데이터입니다.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단 데이터라고 부르든 필수라고 하든 뭐라고 분류하든 간에 그건 제 데이터이고 저는 그걸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따옴표를 붙이자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리에게 당신을 감시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나온 거죠. 맞죠? 안드로이드 기기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진단 기기 및 앱 사용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온갖 쓸데없는 것들까지요. 저는 어느 정도는 믿는 편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기기를 구매했다면 실제로 구매하셨고 그 기기에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안드로이드죠. 이미 그걸 산 겁니다. 아직 완전히 개발이 안 됐다면 그냥 제대로 고치면 되는 거죠. 구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팔고 돈을 벌고 따옴표를 붙이자면 그걸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거죠. 이미 개선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들의 몫이지 여러분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그들이 개선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기기를 판매하고 싶다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당연히 꺼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이름 말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름 자체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예를 들어 스캐닝 같은 것들이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그냥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글은 아마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꺼도 솔직히 말해서 제 음모론 모자를 써보자면 그들이 이걸 멈출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구글이잖아요. 구글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팔고 그 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팔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게 사업이지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옵션이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업데이트와 앱 설치입니다. 이건 그냥 구글이 여기 들어와서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면서 마치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것처럼 어쩌라고 네가 손해지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계속 진행하면 이 기기가 구글로부터 업데이트와 앱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셈이 됩니다. 정말 멋지네요. 저런 쓰레기 같은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동의한다고 해서 실제로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왜 이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기기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삼성, 특히 삼성 스마트 냉장고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고 냉장고 문을 닫지 않았을 때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바로 그 냉장고 말이죠. 오, 정말 똑똑하네요. 그런데 왜 냉장고 문이 스스로 닫히지는 않는 거죠? 어쨌든 삼성은 그 냉장고를 얼마에 팔았냐면 뭐랄까? 무려 3,000달러.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에 단지 안드로이드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요. 제 생각엔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 메모를 남기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장보기 목록을 만들거나 할 수 있었죠? 맞죠? 멋지긴 하네요. 그 돈을 주고 사기엔 정말 멋졌죠. 그래서 말인데요. 삼성은 그 냉장고에 광고를 띄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게 OTA 업데이트라는 걸 통해 들어왔죠. 오버 더 에어, 즉 무선 업데이트요. 그건 사실상 뭔가를 멋지게 부르는 방식인데요. 당신이 원하지도 않고 허락도 하지 않은 걸 설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OTA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당신 허락 없이 강제로 업데이트라고 불러야 했어요. 하지만 대신에 오버 더 에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름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대체 오버 더 에어가 뭔지 알 수 없게 해놓은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냉장고를 산 사람들은 이제 광고를 보게 됐고 그걸 막을 방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같은 건 없어요. 비활성화할 수 있는 업데이트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비활성화할 수 있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당신의 기기에서 항상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구글 같은 회사가 이걸 활용하기로 결정하면 당신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나 앱 업데이트 등 모든 종류의 업데이트를 꺼놨을 수도 있죠.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는 다릅니다. 아니요. 구글은 당신이 그걸 비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구글은 그 부분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뭔가를 바꾸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그 일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구글이 앞으로 하게 될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026년 9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구글은 기본적으로 서드파티 앱 설치를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도인데 이걸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이 일로 구글을 비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서겠죠. 처음에 이 정책을 내놓았을 때 예상했던 만큼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구글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려는 듯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저희 말을 오해하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말한 건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셨지만 사실 그 제대로 이해한 게 잘못된 거예요 라는 식이었죠. 그들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습니다. 서드파티 앱 설치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을 추가할 뿐이라면서요. 개발자는 이름 등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앱 서명을 위해 일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가 강제로 요구하는 모든 지침을 따랐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은 구글이 개발자로서 여러분이 하길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거나 또는 유튜브 광고를 우회하는 것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말이죠. 맞죠? 예를 들면 유튜브 리벤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입니다. 이제 구글은 그 사람의 이름과 성등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변호사 집단을 동원해서 쫓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건 사실상 사람들에게 서드파티 소스에서 앱 설치를 막겠다는 얘기고 아니면 그냥 꺼지라는 소리나 다름없죠.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그런 행동을 철회하는 척하면서 우리는 이런 짓 안 할 거예요 라고 했죠. 우리는 그냥 삼성처럼 더 귀찮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2026년 초가 되면 또다시 농담이었어 속았지 이런 식이죠. 실제로 다시 도입할 거예요. 이제쯤이면 다들 잊었길 바라는 거죠. 저는 안 잊었습니다. 구글 그냥 꺼지세요. 저는 이걸 비활성화할 거고 아니면 그냥 구글을 떠날 겁니다.
어쨌든 아무튼요. 이렇게 말했으니 2026년 9월부터는 서드파티 업데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들이 구글의 몸값을 지불해서 설치 가능하게 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우회할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허락 없이 OTA 쓰레기를 통해 기기에 적용되는 업데이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서드파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볼 수 있습니다. OT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세스를 찾아서 그냥 삭제하세요. 이렇게 하면 구글이 그 쓰레기 같은 걸 여러분 기기에 올리는 걸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역이 되는 셈이죠. 다만 기기를 초기화하고 나중에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그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그 업데이트를 받지 않았으며 삭제했다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삭제함으로써 기기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OTA 업데이트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보안 패치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점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분명히 안드로이드 자체의 동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구글이 중간에 끼지 않아도 어디서든 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것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점점 더 별로인 애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팔아넘기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기기를 잠가서 구글이 허락한 것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고 무엇을 설치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 업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본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설정에는 샤오미의 다양한 설정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가끔 위치 정보처럼 이 설정도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동 시스템 업데이트나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샤오미도 역시 여러분의 데이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맞춤형 광고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쓰는지 감시해서 그 따옴표 관심사에 맞춰 광고를 보여주는 쓰레기 같은 기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기기가 저에게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고 자체를 원하지 않고 그냥 꺼져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광고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납니다. 게다가 내가 관심 있을 만한 것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나를 감시하려는 이런 기능은 정말 속이 뒤집힐 정도로 역겹고 혐오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기능을 꺼버릴 거고 그리고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정말 비열하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끄려고 하면 팝업 창이 뜨는데 이 옵션 말고는 다른 어떤 옵션도 이런 팝업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보통 어떤 행동을 확인할 때는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선택된 버튼을 누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샤오미는 역심리 기법을 써서 당신이 확인하는 게 이 옵션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맞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시 켜져 버립니다. 정말 비열하죠? 이제 부모 통제 기능을 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 통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글꼴 설정입니다. 사실상 이건 그냥 글꼴 선택인데 실제로는 같은 글꼴이고 크기만 다릅니다. 원하는 걸로 고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제스처입니다. 자동으로 제스처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보시다시피 멋진 제스처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스처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홈 화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스처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은 정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할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옮기려면 미무버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페이지의 도구 폴더에
ME Mover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기려면 어떤 브랜드의 기기든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데이터를 옮기려는 기기가 또 다른 샤오미 기기라면 샤오미 기기에는 이미 이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샤오미 기기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앱입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 같은 다른 기기를 사용하신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M-워벌로 두 기기를 연결하면 모든 데이터를 쉽게 옮길 수 있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설정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니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전체 화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버튼과 제스처 옵션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